그 뭐지? 제 지인분들 중에 한 분이 그 인슐린 때문에 많이 약간 고민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수치를 맞춰야 되냐. 당뇨가 조금 있으신가?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인슐린을 맞으신 분들은 당뇨가 좀 오래되신 분들이죠. 약도 먹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형 당뇨라고 하는 당뇨도 그 시간이 오래 지나고 그러면 이제 자기 췌장에서 그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말라가게 됩니다. 소위 이제 과부하가 걸리면 이제 빨리 조기 은퇴를 하게 되겠죠. 내 몸이 원래는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건 거죠? 그렇죠. 그런데 들어봤어요? 1형 당뇨, 2형 당뇨? 아니. 2형? 네. 3형? 1형 당뇨는 주로 이제 그 바이러스나 어떤 감염에 의해서 자기 그 베이라셀이라고 하거든요. 췌장 안에 있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죽어버린 경우 그런 사람들이 인슐린을 맞아야 되죠. 뭐 몸에서 인슐린 못 만들어나기 때문에 그게 1형 당뇨라고 하고, 제일 흔한 당뇨는 이제 2형 당뇨죠. 2형 당뇨는 뭐냐면은 그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그 거부 반응, 그러니까 그 인슐린이라는 게 몸 안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은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되면 혈액 속에 있는 당이 있잖아요. 이 포도당이 세포들이 끄집어 당겨서 써야 되는데 인슐린이라는 신호가 갔는데도 그 신호에 반응을 갖다 몸이 안 하는 거죠. 초인종 누르는 거 똑같아요. 한번 띵동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초인종을 갖다가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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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누르게 되겠죠. 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여러 번 누르는 거군요. 네. 답이 없어 하면서 계속. 그렇죠. 안에 있는 건 아는데 나와라. 그러면은 인슐린 분비가 더 많아져야 되겠죠. 반응 그 신호를 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 자기 췌장에 있는 그 베라셀이라고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는 과부가 걸리겠죠. 그러면 결국에서 이제 그 2형 당뇨도 오래되면은 그 과부하된 세포들은 이제 조기 은퇴를 하고 마르고 이제 죽게 되면은 결국에서는 그 1형 당뇨하고 똑같이 인슐린이 필요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게 그 2형 당뇨로서 이제 인슐린을 맞게 되신 분들이죠. 어쨌든 내 몸의 인슐린 수치는 적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돼줘야 되는, 맞춰야 되는 거죠.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 소위 이제 우리가 먹는 알약으로 먹는 그 당뇨약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몸에서 나오는 인슐린의 작용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인슐린이 안 나온다, 그렇게 되면 보조가 많아봤자 뭐 주인공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모든 사람들은 다 적정한 인슐린 수치는 각자 다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비슷한가요? 인슐린 수치라고 이제 얘기하기고, 인슐린은 필요에 따라서 몸 안에 이제 혈당이 들어왔을 때 인슐린은 올라가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혈당을 올리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다 할 때 인슐린 분비는 많이 올라가게 돼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2형 당뇨가 생긴 사람은 인슐린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초인종 한 번 가지고 문이 열리던 것이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두 번, 세 번을 눌러야지만 문이 열리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게 인슐린 분비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도수 맞추는 게 그럼 좀 어려운가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인슐린을 먼저 이제 해야 된다라고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면은 전부 다 이제 굉장히 걱정들 해요. 내가 갈 때까지 갔구나. 뭐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에 이제 동맥경화에 합병증이 일어나야지만 갈 때까지 간 거지. 그 전 단계는 전부 다 예방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인슐린은 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는 인슐린으로 조절이 안 되는 당뇨는 없습니다. 이건 좀 희망적인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인슐린은 제대로 써야지만 그 당 조절이 잘 되죠. 그렇죠, 역시. 그래서 이제 인슐린 처음 쓰시는 분들 어떻게 인슐린을 써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하시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시중에 나와 있는 인슐린은 종류가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long acting이라고 하는 인슐린, 하루 종일 가는 인슐린. 그다음에 한 3시간 정도만 3시간, 4시간만 가는 인슐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시간 내지 4시간만 가는 인슐린은 식후에 당이 확 올라올 때 그걸 잡아주는 아하. 인슐린이고, 하루 종일 가는 인슐린은 이제 일률적으로 쭉 하루 내내 이제 자기 당이 높지 않게 이제 유지해 주는 건데, 이 하루 종일 가는 인슐린을 잘 쓰면은 당 그 조절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인슐린 그러면 어떻게 맞춰야 돼요? 그걸 얘기들 많은데, 인슐린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당뇨가 없는 사람의 당의 패턴처럼 자기 몸 안에 당이 비슷하게 가게 만드는 게 인슐린 치료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그 당뇨가 없는 사람들은 혈당의 추이가 하루 종일 어떻게 되는가. 그래, 그걸 알아야겠네. 그걸 알면은 그렇게 따라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비슷하게 맞추는 거니까요. 자, 일단은 여기 그림을 갖다 하나 내가 할게요. 이쪽은 혈당 레벨이라고 보고, 여기는 하루 종일 시간이라고 보면은, 자,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7시에 간편하게, 이제 7시 정도 해가지고. 저는 그때 일어나진 않지만 간편하게. 자, 보통 이제 정상인 사람들은 당이 100 미만이죠. 한 보통 이제 70에서 한 100 사이에 이런 당이 이렇게 밤새 있다가 아침에 딱 이렇게 왔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약간 올라가고 밥 먹기 전에도 조금 올라가고 간에서 이제 그 혈당을 내리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아침 식사를 쭉 한다. 그러면 쭉 올라가서 식사 때 많이 올라가네요. 먹었으니까. 네. 또 쌀 같은 거 먹으면. 그래도 당뇨 없는 사람들은 200을 넘지 않습니다. 200을 넘지 않고 쭉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일단 밥 숟갈 놓으면은 떨어지고, 보통 그래서 식후 2시간이면 140 미만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140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간식을 안 한다 했을 때 점심 때가 아주 정오 지나서 한 번 더 먹는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죠.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한 번 더 한다 할 때 이렇게 3번. 중간에 간식 안 한다고 삼시세끼만 먹는다고 했을 때 이 패턴이 사람의 당 패턴이에요. 이상적인 패턴이네요, 되게. 정상이라고 하는 패턴. 예,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패턴을 만드는 게 그 당 예출의 목표예요. 이것만 잘 맞춰주면은 당이 잘 조절됐습니다. 당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으로 이걸 맞추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공복당. 보통 공복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재는 당, 아까 말했지만 100에서 한 70에서 100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 그 70에서 100을 맞추려고 하면은 어떨 경우에 저혈당이라고 하죠. 당이 너무 떨어지면 사람이 이제 실신하기도 하고 간질이 오기도 하고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100에서 70 맞추라고 하지 않고, 공복당은 보통 당뇨 환자들은 보통 그 공복이라면 밥을 안 먹은 상태. 네. 예, 90에서 한 120 왔다 갔다 하면은 적정한 거고, 그다음에 식후 2시간. 정상인들은 140 밑으로 떨어진다고 알았죠? 근데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제 180 미만. 되게 그래도 좀 약간 당뇨 환자분들 좀 더 후하네요, 점수가. 왜 그러냐면 저당의 위험도가, 그러니까 당은 높다고 그래가지고 당장에 큰일이 일어나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동맥경화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당이 조금 높다고 그래가지고 당장에 큰일이, 그렇지만 저당이 생기면 응급상황이 이제 발견되기 때문에 뭐 좀 치료한다고 해서 응급상황을 갖다가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초콜릿 같은 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슐린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저당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너무 오래 해서 힘들고 그러면 우리 당 충전하자 이러고 빨리 소다 하나 먹고 캔디 하나 먹고 이러면 바짝 돌아가서 다시 일하고 이러잖아요. 예전에 시골에서는 그래서 할머니들이 설탕물을 갖다 사발해가지고 한숨 쫙 먹고. 역시 그런 게 다 효과가 있는 거였어. 근데 혈당이 올라올 때 사람이 좀 덜 피곤해지고 그런 느낌들이 있죠. 혈압 혈당이 올라갔을 때. 당도 다 하는 일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복에 90에 120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공복당이라는 게 아까 말한 요 당 있잖아요. 요 밑에 당, 여기 이 기본당이라고 하죠. 네네. 요거를 잘 조절해주면 그 대체적으로 한 당뇨 조절의 70%는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밥 한 끼가 한 1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복에 당이 90에서 120 정도 나오면은 그 대체적으로 그러는데, 이걸 맞출 수 있는 인슐린이 뭐냐? 아까 말한 롱 액팅, 하루 종일 가는 인슐린.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면은 사람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 췌장의 기능이 뭐 30% 남아있는 사람, 50% 남아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몸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 요구량이 다 틀리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무조건 뭐 맨 맞으세요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몸무게에 따라서 이제 재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시작할 때 이제 그 10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16에서부터 보통 10에서 재가지고 오늘 10을 맞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당을 재봤을 때 이 당이 혈당이 120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90에 그러면 2씩 올리라고 해요. 10 맞다, 12 맞다, 14 맞다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날 120 밑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그게 자기의 이제 인슐린 요구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저녁 식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슐린 맞출 때는. 네. 왜 그러냐면 저녁을 비슷하게 안 먹고 너무 늦게 먹는다든지 너무 일찍 먹는다든지 그러면은 그 다음날 혈당에 영향을 가죠. 규칙적인 식습관이 중요하겠네요. 저녁 식사가 네. 특별히 중요해요. 인슐린 맞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후식을 해버린다든지 무슨 뭐 바나나 우유 하나 먹고 탕후루?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과일 먹고 해버리면은 또 그게 이제 과일을 먹는 날 있고 안 먹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깨지겠네. 그래프가 깨지죠.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맞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매 누차에 걸쳐서 얘기하는 게 저녁 식사가 비슷한 양을 비슷한 시간에 먹고 그 다음날 당을 쟀을 때 그때만이 유의미한 결과고 당뇨 환자들 중도 다 해당이 되지 않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인슐린을 맞는 사람은 저녁 식사 습관이 일정해야 돼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 아침에 일어난 그 공복 당을 조절하는 게 인슐린 치료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복당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저녁 식사를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양을 먹고 후식을 안 해야 돼요. 쉽지는 않지만 건강을 그렇죠.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유혹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저녁 늦게 먹고 다음날 당 재봐보면 올라가 있을 거 확인할 텐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인슐린 도수를 또 올렸다 하면은 그 다음날 또 저당이 생겨요. 만약에 저녁 식사를 비슷하게 안 먹었을 경우에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뒷북이 치는 게 되는 건데 그러면 중구난방이 되고 들쑥날쑥하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인슐린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가 항상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양을 먹어야 된다. 이게 원리를 알아야 이게 무작정 그냥 숫자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더 잘 되겠네요. 그렇죠. 알고 해야 내가 그렇죠, 뭘 그렇죠. 먹을 그래서 제대로 이 인슐린 도수는 사람마다 맞는 도수가 이제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은 누구는 15만인데 나는 뭐 60을 맞아요. 저 이제 갈 때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사람마다 요구량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건 남부러워할 것 없고 너무 사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필요한 도수들을 찾아가는 거죠. 딱 들어봤을 때 그 그래프 그러니까 내 패턴만 잘 맞춘다면 예. 정말 치료하기 쉬워 보이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정말 그걸 못 해가지고 그렇죠. 가장 기본이 진짜 안 돼요. 규칙적인 식습관과 생활 이게 그렇죠.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역시 그래서 운동도 규칙적이야. 당뇨가 있으신 분들, 특별히 인슐린 맞으신 분들은 운동도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그 생활 패턴이 비슷하셔야 된다고. 자 우리가 벌써 많은 것들을 다뤘는데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알아야 될 점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시간은 길고 우리 또 선생님께서 우리 강쌤께서 허락해 주시는 우리가 또 많은 궁금증들을 계속 풀어나갈 테니까 한번 또 계속 지켜봐 주시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되게 양질의 정보 많이 얻고 그러니까요. 되게 네. 좋은 자리였던 것 같고 다음번에는 와인? 다음번에 진짜 좀 더 우리 편안하게 그러니까요. 하는 자리를 네. 갖다 그 건강에 맞아요. 대해서 사는 얘기에 대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같이 할 수 있는 또 이게 시간이 건강과 삶을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단순히 의료 지식만 얻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점차 한번 만들어가 보죠. 네. 다음번에 의사 가운 입고 와인 마시기 좀 그러니까 사복으로 그런 것도 괜찮고 네. 그럼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저는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간호사 제가 이거 간호사복은 그래요. 자,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의료 플러스 삶의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